청구는 일단 밑에 그 세금 그 조세 유형 보세요. 정부 파트 앞페이지에 정부 조세 유형 보시면은 직접세, 간접세 보고지. 네, 이건 좀 이따 볼 것이고요. 밑에 뭐 보통세, 목적세란 말 보이죠? 보통세, 목적세는 음, 일단은 좀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아주 가끔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보통세, 목적세 그게 있는 게 보통세고 있는 게 목적세구나. 어, 그 해보세요. 그 보통세, 목적세는 뭐 목적세는 있잖아요. 그 세금을 거두는 목적이 그 세금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대표 지방교육세 그러면은 교육세 같으면 이거는 이 세금을 거둬서 교육에 쓰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세금을 거둬서 나중에 쓸 지출 용도가 보통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교육세, 뭐 도시계획세 이런 것들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도시개발세 이런 것들이고 나머지 것들은 뭐 취득세, 등록세 이런 거 다 그냥 이거는 취득세, 등록세 같은 거는 세금을 거두는 원천이야. 세원. 우리가 세금을 어디 매길 것인가? 뭐 재산권을 취득하면 세금 뺐어야지. 뭔가 등록하면 뺐어야지. 이렇게 그래서 보통세는 보통 그렇게 되어 있고 목적세는 그래서 거둬 가지고 요게 쓰겠다 하는 그 목적이 보통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 거기서 교육세랑 근데 도시개발세, 지역개발세 이 정도 기억하시고 다른 것들은 유추해보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도시 지역개발세 이 세금을 걷어서 지역개발에 쓰겠다 이런 거다, 그지? 이 세금을 걷어서 지방교육에 쓰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일단 그 정도 보시고 페이지 넘겨서 자, 직접세, 간접세를 보겠습니다. 직접세, 간접세는 아이 그냥 교재에 있는 글을 볼게요. 자, 직접세, 간접세가 이제 시험에 잘 나오죠. 잘 나오고 왜냐면 아주 뚜렷하게 특징적인 분이기 때문에 나오는데요. 일단 그 세금의 종류를 외우세요. 직접세 뭐가 있습니까? 소득세. 우리 개인들은 소득세를 내고요. 개인들 내 소득이 뭐 한 달에 1년에 1,000만 원을 벌어서 그러면 세금을 내는 게 소득세인데 개인의 소득세인데 법인은 그 우리가 법인세라 그래. 그러니까 법인의 소득세가 법인세입니다. 예, 법인세가 소득세. 소득세, 법인세 또 뭐지? 재산세, 상속세 이런 것들은 다 직접세입니다. 근데 간접세가 뭐냐? 옆에 보시면은 부가가치세, 뭐 개별 소비세, 주세, 이 주라는 게 술주자예요, 술주자 그죠? 그다음에 뭐 정권거래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유통세, 정권거래세 이런 것들. 이게 다 그 간접세들인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직접세, 간접세를 또 암기를 하시고 어떻게 간접세 그러면 여러분들 그냥 핵심적으로 그 부가가치세를 일단 익히시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한씩 보면 돼요. 부가가치세, 간접세가 핵심입니다. 부가세, 부가가치세. 자 그러면은 어, 직접세는 여러분 이게 직접세, 간접세가 어떤 말이냐? 납세자랑 담세자가 있는데요. 납세자는 세금을 납부해야 될 법적인 의무가 있는 자고 담세자는 실제로 세금 내는 사람이야. 아니 같은 사람 아니에요? 보통 같아요. 그래서 같은 게 직접세입니다. 뭐 재산세, 상속세, 소득세. 내가 소득을 이만큼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그죠? A가 소득을 만들었으니까 소득 내야지. B가 소득을 있으니까 B는 세금 낸다. 보통 납세자가 담세자가 되는 게 일반적이고 그게 지급세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보면은 얘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세금을 납부할 사람은 별도로 있고 실제 세금 내준 사람 따로 있고 그게 간접세입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어요. 요 부가치는 여러분
이 물건을 팔아요. 물건을 만들어 팝니다. 이렇게 캔을 만들어 팔면은 이게 지금 이게 그 요구르트 드링킹 요구르트 지금 얼마 주고 샀어? 천 원 줬어? 1,500원 줬어? 1,500원 줬지? 1,500, 저 드링킹 저 요구르트 1,500원이야. 요 안에 여러분 세금이 사실은 한 100원, 150원 정도 세금이 들어있는 거야. 사실은. 아까 원래 가격은 얼마 정도 됩니까? 원래 가격은 막 1,350원 정도 되고 예를 들어서 합쳐서 1,500원 됐다는 얘기입니다. 요 150원 요게 부가치세예요. 부가치세인데 원래 요 세금은 정부에서 누구한테 내려니까 요걸요 판매자한테 세금을 내라 그랬어요. 판매자입니다. 판매자가 납세자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금은 누가 내주느냐? 자네가 내준 거야. 자네가 내줘. 소비자가. 나는 세금 낸 적 없는데요. 자네는 세금 낸 줄도 모르고 세금 내준 거야. 이거 세금을 요 150원 요 150원을 누가 내줬냐? 이거를 소비자가. 네. 정부가 소비자한테 세금 내라 안 그랬어? 그런데 묘한 구조에 기초해서 납세자, 즉 판매자가 소비자한테 떠넘긴 거야. 그래서 소비자는 지는 소비 세금을 내는 줄도 모르고 남 세금 막 내주고 있는 그런 구조가 간접세예요. 우리나라는 이거 이제 한 10%, 부가치가 1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올해 우리 시험에 나왔죠. 올해 우리 그 국가직인지 지방직 모르겠는데 시험에 이게 세계 직접세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직접세 보시면은 이 특징 보시면은 누진세율 적용이더라. 자, 이 이야기죠. 이 누진세율 구조란 말이 뭡니까? 이거는 소득이 많아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이지. 이게 이런 말 아닙니다. 올해 이제 이게 나왔다는 얘기지. 이게 근데 소득이 있잖아요. 누진세율제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게 누진세율이에요. 근데 근데 소득이 1년 소득이 1,000만 원이면 근데 1,000만 원이면은 1,000만 원이면은 예를 들어서 뭐 10%고 예를 10%고 2,000만 원이면은 근데 2,000만 원이면은 근데 높은 세율이니까 20% 할까요? 3,000만 원이면은 30% 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A라는 사람이 여러분 이게 이제 소득이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이게 과세 표준입니다. 과세 표준 금액이 높아질수록 높은 세율 이게 이제 높은 세율 그죠? 이게 뭐라고? 요게 이제 누진세율 구조야. 누진세율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퀴즈 한번 내볼까요? A라는 사람이 소득이 2,500만 원이에요. 아마 계산하기 간단하게 2천만 원 할까? 2천만 원이에요. A의 소득 세금 얼마 냅니까? 1번. 자, 근데 400만 원. 선지에 두 개 줄게. 400만 원. 2번은 300만 원. 자, 1번일까? 2번일까? 이게 올해 시험 나온 거다, 그지? 1번 손들어. 1번 손들어. 200만, 2천만 원이야? 2번 손들어. 아무도 없네. 손 안 드는 친구들은 기권이야? 또 다른 질문 있는 거야? 다른 질문 다른 질문 뭐가 있지? 생각할 수 뭐가 있을까? 없는데 일단 이런 우리가 상상해서 자 그러면 지금 손 드는 친구는 올해 다 틀렸어요.
이게 왜 그렇지? 이게 누진세율 구조라는 게 이래 오해하면 안 돼. 늘 자네들 이랬잖아. 2천만 원 써. 여기 있잖아. 뭐 뻔하네. 이거 뭐 아주 우리 좀 놀립니까 지금? 뭐 이거 뭐 초등학생급인데 이거지 이거 이런 생각이 들지? 이게 누진세율 구조라는 게 이게 아니고요. 이게 아니고 2천만이라면은 이게 딴 게 아니고 2천만 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뭔가니까 1,000만 원까지는 10%를 정하고 추가되는 추가 1,000만 되지, 그지? 요거는 뭐 20%를 곱해줘요. 요는 10% 곱해주고 요는 20% 곱해주는 거야. 200만 원, 100만 원 그래가지고 토탈 3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소득이 2,500만 원이라 그러면 세금 얼마 되겠습니까? 2,500만 원. A가 2,500만 원이에요. 얼마 될까 계산이? 일단 1,000만 원까지는 몇 %입니까? 10% 그죠? 1,000만 원 10%야. 10%니까 뭡니까? 100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또 2,000만 원, 2,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이잖아, 그지? 1,000만 원은 곱하기 10%. 그다음 1,000만 원 곱하기 몇 %? 20%. 나머지 500만 원 몇 %예요? 3,000만 원까지는 30%니까 여기는 요리 곱해줍니다. 이게 이제 합산은 이게 이제 세율값 얼마예요? 300, 450대지, 그지? 450. 요렇게 계산해 나갑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게 이제 누진세율 구조고, 그래서 여러분 소득 재분 효과 있단 말은 뭔가니까 결국은 어쨌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이 많지.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납세 전후로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죠?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이 말은 뭐예요? 세금을 내고 나면은 세금 내기 전보다는 소득 격차가 줄어들어요. 왜요? 소득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가져가니까 아무래도 세금을 많이 뜯기고 나면은 뜯기 전보다는 부자들이 소득이 좀 줄어들겠지. 그래서 격차가 좀 줄어든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소득 재분배 효과가 크다, 이거를 다르게 말하면은 소득 격차가 감소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거기 옆에 놨으나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이게 조세장이 굉장히 심하겠죠. 이게 가진 자들에게 더 많이 내라 그러니까 싫어하죠, 그죠? 자, 이에 반해서 여러분 간접세는 뭐냐? 어떤 세율이냐? 비례세. 비례세는 어떤 구조인가니까 세율이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율은 10%죠, 그죠? 10%가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징 보세요.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발생하더라. 일반적인 우리가 조세 정의의 감정에 맞는 것은 금액이 클수록 부자일수록 세금을 많이 내고 그러지 않을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게 일반적인 정세에 맞는데 이거는 거꾸로 가요. 오히려 부자일수록 세금을 적게 내는 듯한 결과가 돼요. 형식적으로는 세금을 똑같이 냅니다. 봅시다. A는 연봉이 엄청 많은 사람이에요. B는 우리가 보통 서민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물건을 사면서 100만 원짜리를 샀어요. 100만 원짜리 물건 사면 사실은 요 안에는 한 10만 원도 세금이 들어야 돼, 그죠? A 입장에서 10만 원이나 B 입장에서 똑같은 물건 산다면 둘 다 똑같이 10만 원씩 냅니다. 금액은 똑같이 10만 원 내는데 A한테는 10만 원 뭐 있으나 없으나 관계없는 돈이에요. 근데 B한테는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돈일 수 있다, 그지? 결과적으로 형식적으로는 똑같은 내지만은 실질적으로는 B가 훨씬 많이 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조세 부담의 역진성, 역진이라는 말이 뭔가요? 거꾸로 간다. 역진성이더라. 이런 표현 익혀야 돼요. 조세 부담의 역진성. 이런 표현들은 막 그대로 시험에 오기 때문에 딱 표현을 그대로 익혀야 돼. 역진성. 조세 징수가 굉장히 쉽죠, 그죠? 왜요?
아니, 소비자들이 지가 막 세금 지가 내는 줄도 모르고 막 내주고 있어. 그지? 자네도 오늘 150원, 200원 정도 내는 줄도 모르고 막 내주고 왔잖아. 그지? 왜 내줘서? 모르고 냈다. 그죠? 그는 내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어요. 좀 더 배웁니다. 그는 어쩔 수 없이 내야 돼, 우리가. 안 내고 싶어도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종의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세전가라고. 조세전가란 말이 뭔가 하니까 세금을 휙 뜨는 게 누가 우리한테, 판매자가 우리한테 휙 뜨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거부할 수 없어요. 거부하려면 어때요? 물건 안 사야 돼요. 어쩔 수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나중에 배웁니다. 됐고요. 다음 이게 이제 여러분 만만치 않은 게 제품 가격에, 제품 가격에 포함되기 때문에 요놈이 많아지면은, 높아지면은 물건 가격이 뛰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세금을 좀 많이 거두고 싶으면은 부가가치 세율을 높이면은 제일 세금 거두기 좋은데 쉽잖아요. 왜요? 물가가 막 뛰니까. 자,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꼭 기억하세요. 제품 가격에 부과되어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더라. 지금 그게 간접세 특징 보고 있어. 자, 그 밑에 이제 그 비례세, 누진세도 이렇게 분류하고 있죠. 비례세가 좀 전에 이게 세율이 일정한 경우, 세율이 일정하게. 거기 보세요. 과세 대상 금액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율이 여러분 이거를 비례세를 그래가지고 비례세 그러니까 뭔가 비례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 그러면 안 돼. 그냥 이거는 일정한 경우, 일정한 경우. 그래서 일정하다. 반면 누진세가 뭡니까? 과세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커진다. 그래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게 이게. 그래서 이걸 그림 그려보면은 밑에 그림이 나오죠, 그죠? 그림 좌측 우측 그림 두 가지가 나오는데 좌측 그림은 그 y축이 그 종축이 뭔가니까 세율이고 오른쪽 그림은 뭔가요? 세액이야. 그럼 세율과 세액이 다른 말이죠.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 과세대상 금액이 여기 소득이잖아. 소득이 요게 소득액이 과세대상 금액이죠. 이게 과세대상 금액이야. 근데 1000, 2000, 3000, 4000 이렇게 할까? 여기 이제 과세대상 금액입니다. 이럴 때 세율이 만약에 10%입니다. 10%. 얼마입니까? 곱하면 세액이 나오죠. 400, 300, 200, 100이죠. 그지? 그래서 요거는 세율은 요거를 말하고 세액은 그래서 세금 얼마 내는데 그 세액이다. 그죠? 그래서 세율이 지금 일정한 경우가 어떤 세금이라고? 비례세. 그래서 비례세는 여러분 세율은 보세요. 비례세는 세율은 일정한데 세액은 100, 200, 300, 400 비례적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비례세. 비례세는 세율은 일정한데 세액이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이렇게. 이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게 세율이야. 세율은 비례세입니다. 비례세. 우리나라 10%라고 하죠. 이렇게. 이게 과세 대상 금액이에요. 교재 보시면 그죠? 종축은 세율이고 횡축은 과세 대상 금액입니다. 그러면은 비례세는 세액은 비례적인데 이걸 가지고 세액을 거두면 어떻게 해요? 세액은 이게 세액입니다. 이게 과세 대상 금액이야. 그러면 말 그대로 비례적으로 비례적으로 이게 비례세. 그래서 항상 0부터 출발합니다. 왜? 0이 출발할 수가 없는 거니까 과세상 금액이 제로면은 세액도 제로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서 항상 원점에서 출발합니다. 원점에서. 그림 보시면은 봐봐요. 그 좌측 그림에서 세율이 좀 수평선인 게 그지? 뭐야? 과비례세.
오른쪽에 있는 세액은 뭐라고? 원점에서 직선으로 비례적으로 커지고 있죠. 비례세. 그것만 기억하면 돼. 그지? 그러면 누진세는 있잖아요. 세율 자체가 이렇게 막 높아져. 세율 자체가. 그러니까 세액은 더 이렇게 막 커지는 거죠. 폭발적으로. 누진세. 자, 그렇게 그 두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됐고. 오케이. 넘겨보겠습니다. 자, OX랑 가볼까요? 그래서 거기 이제 개념 확인 문제부터 풀고 갑시다. 자, 볼까요? 가는 지금 뭡니까? 납세자랑 담세자랑 동일하대. 직접세. 그치? 나는 뭡니까? 다르대. 그러니까 간접세. 직접세 특징 한번 볼까요? 조세장이 매우 심합니다. 그게 가진 자들한테 더 내라 그러니까 싫어하겠죠. 저항이 굉장히 심하고, 두 번째 제율 적용 방식은 뭡니까?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수를 맞다. 그지? 반면에 나는 조세장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약하다. 두 번째, 과세장 금액과 관계없이 동일한 수율 맞다. 그죠? 자,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부과 방식으로 보아. 방식이 아니고 대상으로 보아. 대상으로 보아. 소득세는 아까 무슨 세? 직접세야. 소득세. 여러분 나중에 이제 그 뭐 공무원 되든지 아니면 뭐 공무원 되고 나서 나중에 또 퇴직하고 나서 또 뭐 사업해가지고 소득이 많아지면은 세금 많이 내야 돼. 그게 직접세. 내가 소득이 많든지 내 재산이 많든지 아니면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상속을 많이 받든지 그런 게 다 직접세야. 내가 소득을 벌었으니까 내가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상속 받았으니까 그지? 그 세금 냅니다. 직접세야. 이번에 세율 적용 방식으로 나는 간접세는 뭡니까? 비례세율이 적용되어 맞죠? 간접세는 비례세율 맞지? 그런데 뭐라고? 과세 세율은 과세 대상 금액에 비례하는 게 아니라 세율은 일정하고 세액이 비례적으로 커집니다. 세율은 일정하다 그죠? 3번에 세율 적용 방식으로 보아 가는 뭡니까? 이 직접세는 빈부격차를 줄여준다. 그죠? 아까 소득 재분배 그런 이야기 했잖아. 그치? 4번에 나가 신설되면은 조세장이 약해서 징수는 쉽지만은 징수가 뭡니까? 세금 거두는 것은 쉽지만은 물가가 뛸 수도 있다. 그러지. 이게 왜냐? 기본적으로 이게 부가지세는 물 가격의 일정 부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요. 물가가. 자, 됐고. 오케이. 밑에 OX에서 2번 한번 볼까? 2번. 이게 이제 조세 증가라는 게 이게 이제 간접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 요 조세 증가 부분은 나중에 뒤에 가가지고 세금 파트 그때 별도로 공부하겠습니다. 4번. 조세 부담의 역진성은 어디서 나타날 수 있다고? 간접세. 지구세는 아니죠. 간접세에서. 왜? 세금은 똑같이 내는데 그게 사실은 부자는 덜 내는 듯한 느낌이 나죠. 그래서 역진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됐고요.
그래서 요 문제는 그 뒤에 있는 2번이 가장 스탠다드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차피 이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야. 2번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2번 정도만 풀면 될 것 같아. 가가 지금 세 액이다 그죠? 세 액이 원점에서 비례주로 커지니까 이게 비례세. 나는 뭡니까? 세율이 커지니까 이게 누진세. 1번에 재산세, 소득세는 주로 뭡니까? 나다 그죠? 나 형태죠. 누진세율이 적용되니까. 2번에 부가지세는 주로 나가 아니고 가지가. 비례세가 부가세는 비례세율이니까 딱 가가 비례세율을 나타내고 있죠. 3번에 나의 조세 제도를 실시하면은 나가 뭐지? 이게 누진세율이죠, 그죠? 그러면은 과세 전에 비해서 과세 후에 소득 격차가 줄어든다. 여기 틀다가 줄어든다. 4번에 조세 제도가 가에서 나로 바뀌면은 원래 가는 비례세니까 이게 아까 조세 부담의 역진 나타났다. 그치? 그런데 나는 뭡니까? 소득 재분배가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 재분배가 가에서 나로 당연히 커지겠죠. 그래서 4번이 맞는 이야기네. 5번에 조세 제도가 나에서 가로 바뀌면은 나는 소득 재분배가 되고 가는 소득 재분배가 역행하니까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나에서 아주 심해지겠죠. 그래서 조세 부담의 역진성이 작아진다가 아니라 매우 커진다 그렇게 해야 돼요. 어땠을까? 오른쪽에 지금부터 시작.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여기까지 왔어요. 우리가 이제 경제가 뭐니? 그래서 그것은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다. 경제라는 것은 결국은 선택인데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비용 편익 분석한다. 비용 편익에 해당되는 우리가 뭐 이윤과 효용은 간단하게 봤고요. 그리고 이제 비용도 기회비용을 봤다 그지.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과 편익을 비교해서 순편익이 0보다 크면은 뭐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뭐 가계, 기업 간단하게 봤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이제 뭔가니까 이는 가계와 기업이라고 하는 그리고 또 정부라고 하는 이는 경제 주체들이 띄우는 무대가 있기 때문에 활동 무대. 그 활동 무대가 뭐라고? 시장이야. 그러니까 이 3자가 어디서 만납니까? 시장에서 만난다. 그죠?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장은 좀 추상적인 부분이에요. 뭔가 거래가 발생하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재 보시면은 시장의 유형이 나온다. 그죠? 시장은 크게 이제 좀 유형적으로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독점이 있습니다. 자, 양극단에 완전 경쟁 시장이 있고 그 극단에 독점 시장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 경쟁. 이 완전 경쟁이란 말은 여러분 참여자가 무지 많다 그 말이죠. 그래서 완전히 무한 경쟁한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정반대로 딱 혼자밖에 없는 거 독점. 그죠? 독점. 그럼 이 독점은 기업이 딱 한 개밖에 없는 경우다. 그죠? 한 개. 그런데 어떤 산업에서 기업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라 한 두세 개 있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 우리나라 같으면 뭐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현대, 물론 외제차 빼고 현대,
기아 정도, 뭐 쌍용, 뭐 그 정도. 그리고 그런 걸 우리가 과점이라 그래. 과점 시장이라 그럽니다. 요 과란 말은 소수의 그 숫자가 적다 이런 말입니다. 독점이 아니라 과점이야. 과점. 이거는 무수히 이런 무수히 많다. 네 번째는 완전 경쟁의 속성, 성격도 나타내고 또 독점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이게 중간쯤이 이게 이제 독점적 경쟁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있어요. 완전 경쟁, 정반대, 독점, 중간쯤 양자의 속성을 골고루 가지고 있는 독점적 경쟁. 이 독점이란 말은 이 말과 그죠? 이 경쟁이란 말은 이 완전 경쟁에서 이 경쟁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고 각 시장의 특징만 간단하게 알고 있으면 돼. 일단 여러분 독점부터 볼까요? 독점률은 기업이 지 하나밖에 없다. 그죠? 달리 말하면 공급자가 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좀 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 독점은 기업으로 가격 설정자다. 이 가격 설정자란 말은 이 독점 기업이 시장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뭐까지 가능하냐? 가격을 차별화하기도 합니다. 차별화. 같은 물건이나 같은 서비스를 소비자별로 다르게 가격을 책정하는 것도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여기서 우리 지금 볼 수 있는 요 전기, 우리 지금 쓰는 요 전기 있죠? 요 전기도 가정용 전기랑 산업용 전기값이 다르죠. 그죠? 전기를 보면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나 우리 가정에 들어오는 전기나 같은 전기 아니야, 그지? 같은 전기인데 가격을 다르게 매겨요. 자, 그러면은 퀴즈. 누가 전기를 비싸게 했을까요? 가정이 비싸게 했을까? 가게가 비싸게 했을까? 기업이 비싸게 했을까? 우리 가게가 훨씬 비싸게 했어요. 기업이 쓰는 지금 전기 사용료는 원가에 못 미치지 못합니다. 기업은 전기를 쓰면 쓸수록 한전은 마이너스예요. 그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누가 지금 대주고 있습니까? 우리 가게가 지금 대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게는 그렇게 했던 이유는 초기에 우리나라가 개발 시대 때 기업을 키우려고 그죠? 기업을 키운다는 그런 미명하에서 그런 구조를 만들었죠. 지금 이걸 빨리 바꾸려고 그러는데 또 기업이 안 바꾸려고 그러겠다. 그죠? 지금 잘 안 바뀝니다. 근데 언젠가는 바꿔야 될 거야. 누가 부자야? 아까 전에 이야기했지. 우리나라 그때 지난 최순실 씨 그 청문회 때 불려왔던 재벌 8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680조라고. 말이나 들어봤나? 680조. 조란 말도 그죠? 거의 우리 대부분의 서민들은 나머지 한 몇 프로 가지고 전체가 한 90%가 전체 부의 한 10% 가지고 싸우고 있고 상위 한 10%가 전체 부의 한 80% 가지고 있어요. 현재 그런 거죠. 그게 그 80% 가지고 있는 게 대기업들인데 대기업들은 대기업 오너들인데 걔들 전기를 왜 우리가 부담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지원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우린 지금 주문에 여러분 먹고 죽을래도 돈 있나 없나? 용민아, 네 주머니에 지금 돈 얼마 있는데? 네 주머니에 돈 얼마 있는데? 없잖아. 나도 없어요. 우리는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돈 대주고 있어? 근데 그게 가능해왔다는 거죠. 왜요? 제도적으로 독점권을 줬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 그지? 그러니까 왜 이러면 이 독점은 여러분, 이 독점 기업은 돈 잘 벌겠죠, 그죠? 왜 독점이니까? 그럼 왜 그러면은 독점일 수밖에 없을까요? 아무나 못 들어가는 거야. 왜? 여기에 뭐가 쳐 있다고?
바리케이트 같은 거. 이거 아무나 못 들어가. 이걸 뭐라? 진입 장벽이 튼튼하게 있는 거야. 주로 이 진입 장벽이 가라는 것들은 이게 특허입니다. 특허 같은 거. 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려고 그러면은 특허 같은 게 있어야 돼. 그 특허는 아무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아니면 아주 독특한 어떤 원료를 아주 독점한다든지 그런 어떤 등등의 사유가 있으면 이게 이 진입장벽에 탁 쳐져 있고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독점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 정반대에 있는 게 완전 경쟁이죠. 이 완전 경쟁은 기업과 소비자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개개의 기업은 아무 힘도 없고 개개의 소비자도 아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얘는 기업들은 가게나 기업은 가격의 수용자다. 그냥 정해진 그 가격을 그냥 받아들일 뿐이지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못해요. 달리면 이거는 진입장벽이 없다는 얘기죠. 아무나 막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입장벽이 없어. 당연히 동지를 그까지 보시고. 근데 여러분 이 과점은 독점하고 비슷합니다. 속성이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다만 이제 과점은 여러분 기업이 독점일 때는 남이 눈치 볼 필요 없다 그죠. 근데 과점은 상대 기업이 있어. 한 두세 개의 기업이기 때문에 항상 상대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전략적 사고, 전략적 판단, 전략적인 전략적인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나가면은 쟤는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이렇게 삼성이 이렇게 나타나가면은 LG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는 우리가 어떤 작전을 취했을 전략을 택했을 때 상대방의 반응을 예측해서 또다시 우리의 전략을 그런 것들을 하는데 머리 아프니까 어떡합니까? 아예 그냥 담합한다. 같이 그죠? 삼성전자하고 LG전자가 나중에는 야 우리 싸우지 말고 같이 하자. 그럼 둘이가 담합할 뻔은 어떤 느낌이에요? 이게 독점 같은 느낌. 지들 원래는 법적으로는 별개의 기업이지만은 카르텔을 형성해서 담합해버리면은 마치 독점처럼 나타날 수도 있어요. 이게 우리 소비자한테는 안 좋아요. 독점적 경쟁 여러분, 경쟁이라는 말은 숫자가 무지 많다는 이야기인데 그 기업의 많은 숫자의 기업들이 각각이 독점적인 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게 뭘까? 가장 대표가 미장원이죠, 그죠? 미장원. 우리나라에 미장 무지 많아요. 보통 근데 미장원 무지 많은데 보통 소비자들이 자기가 가는 미장원에만 찾아다닙니다. 잘 안 바꿔요. 그게 뭡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잘 안 바꾼다 그러지만 사실은 그 미장원이 그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독점력이 그 미장원이 그 특정 고객에 대해서는 독점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요? 뭔가 다르기 때문이죠.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화 때문에. 뭔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찾아간다는 얘기다, 그죠? 오케이. 이게 여러분, 이게 숫자가 많단 말은 뭡니까? 진입장벽이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거는. 그죠? 우리 미장원 뭐, 아무나 열 수 있죠. 뭐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지? 자격증 필요 없다, 그죠? 자, 그거 한번 펼쳐볼까요? 223페이지.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시기 끝내겠습니다. 완전 경쟁 보시면은, 저 밑에 가격 수용자라는 단어 보이지, 그지? 그리고 제일 아래쪽에 진입장벽 없다. 상품은 동질적이다. 그다음에 독점적 경쟁은 제품 이질적 관료 속의 제품 차별화 그걸 기억하시고요. 진입장벽은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과점은 거기에 가격 두 번째 이름은 담합 가능성 체크. 진입장벽 상당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독점 가격 결정자 가격 차별화 진입장벽이 아주 높음. 그 정도까지 체크하면 되겠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도 보시고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경제의 본류로 들어갑니다. 수요, 공급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은 오늘 햄 부분 중에서는 기회비용 그 개념 잘 잡으시고 다시 복습하시고 그래프 그림 그지 일반적인 거 특수한 거 몇 가지 했다 그죠? 그거 잘 이해하십시오. 욕심 되면은 욕심 나면은 다른 문제 좀 풀어보고 와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음 주 봅시다.